안녕하십니까. 2월 17일 월요일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지금 밖에는 눈발이 흩날리고 있는 오전 11시를 막 지나는 순간입니다. 오늘은 그동안의 통합 작업을 계속해 온 이 중도 혁신 정당을 표방하는 미래통합당이 새롭게 출범하는 날입니다. 미래통합당은 자유한국당 의석 103석에 그리하여 유승민계의 8석 그리고 이현주 의원 이렇게 합쳐서 대략 한 113석의 원내 제1당으로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크게 박수를 치고 주목을 하고 그래야 오늘 제1야당이 57일 남은 4.15 총선거에서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저지하는 강한 통합야당의 모습을 보여서 시끌벅적을 하고 그리고 국민의 시선을 집중하는 이러한 오늘 행사가 되지 못하고 있다. 그게 훨씬 미달하다. 안타깝고 속상하는 심정으로 저는 이 스튜디오에 앉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좌익 세력을 빼고 문재인 정권을 반대하는 모든 제 세력을 통합한다. 이런 기치를 내걸었는데 결국 알맹이들이 다 빠져나가 버리고 도로 자유한국당이 된 형국입니다. 무엇보다도 신문명 원장의 장기표 세력이 이게 혁신도 아니고 제대로 통합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나는 여기 찬동할 수 없다 하고 발을 빼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둥 하나가 무너진 꼴이지. 결국은 자유한국당으로 복원된 것입니다. 유승민계 그건 원래 자유한국당 탈당했던 사람이고 이현주 의원은 좀 특별하게 민주당에서 무소속을 거쳐서 들어왔고 오직 한 사람뿐입니다. 도로 자유한국당이 됐다고 한다면 그 안에 내재하고 있는 친박, 비박, 탄핵 원조 세력인 친박, 결과적으로 탄핵에 찬성한 비박 세력, 이 사람들이라도 국민 앞에 섰고 대제하고 스스로의 책임, 큰 책임, 적은 책임, 전체의 책임을 지는 그러한 감동적인 모습도 연출해내지 못하고 도로 자유한국당이 되고 말았습니다. 김성태 의원이 예외적으로 나는 결과적으로 탄핵에 찬성한 그 죗값을 치러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불출마한다.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친박 중에서는 아무도 그런 사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래통합당의 절대 다수의 주축인 자유한국당은 작년 3월 이후에 이른바 3대 위헌적인 악법, 공수처법, 연동형 비례대표제, 검경수사권 조정안 패스트트랙에 올린 이후에 10개월을 장외투쟁을 한다고 그러고 뭐 여기저기 다니고 뭐 그런 흔적은 남겼지만은 결국은 이 문재인 정권의 이 폭주를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로텐더 홀이라도 한번 점령을 해봐라. 제가 가끔 나가는 어떤 종편에서 이 말을 했더니 그 점령이라는 말 쓰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 내가 화를 벌컥 낸 일이 있는데 무슨 소리냐? 로텐더 홀을 점령하라. 무슨 수만 명이 점령하는 거 아니다 말이야. 한 500명이라 동원해 점령해서 그 국회 출입문이라 막아봐라. 그러니까 그런 기세를 보이면 저들의 폭주 기관차를 어느 정도 막아낼 수 있다. 제가 누누이 그렇게 얘기했죠. 유약하게, 무기력하게 본회의장에서 물러나고 팻말로 뭐 날치기다 이러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유한국당을 두고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느냐. 문 정권의 폭주를 도와줬다. 문 정권의 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얼마나 모욕적인 말입니까? 그런데도 그대들은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통합을 앞두고 1월 29일 울산시장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검찰이 13명을 기소를 하고 그 공소장 71페이지짜리가 공개됐습니다. 이걸 두고 친문 세력권에 있었던 민변 소속의 권경애 변호사는 어떤 얘기를 공개적으로 했느냐. 이 공소장이야말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 문서다. 탄핵 문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와 같이 수사 과정 중에 탄핵을 당했다. 구속도 되기 전이고
공소도 제기 전에 돼. 그러니까 수사 과정 중에 있는 사실들 몇 개를 골라가지고 탄핵에 이르게 했는데 이건 공식 문서화된 이 탄핵 문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자유한국당 지도자들은 탄핵이란 말을 입에 올리려 하지 않나. 그 사실이 공소 사실이 사실로 증명된다면 탄핵이다. 이 바보들아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나. 이 사실이 증명이 되면 대법원 판결까지 가야 된단 말이야.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하러 견주로 보라고. 저 지지 세력 안에서도 이게 탄핵 문서라고 하는데 그들은 그렇게 유약한 모습을 보여. 그래서 혹시 통합당이 되면 좀 달라지려나 하는 기대를 갖고 보아왔습니다만은 이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함량에 미치지 못하는 여전히 허약 체제를 유지한 채 미래통합당이라는 걸 오늘 출범시킵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문재인 정권 폭정에 반대하는 그 민심의 도도한 물결은 그대들과는 달리 강을 이루고 이 땅바닥 밑으로 여의도 밑으로 이 강물처럼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민심의 도도한 물결이 계속 흐르도록 하고 그 불길이 꺼지지 않도록 그것을 지탱해 주는 것은 그대들이 아니라 미래통합당을 구성하고 있는 그대들이 아니라 자유한국당 그대들이 아니라 첫째로 광장의 민심, 작년 10월 3일 당군 이래 최대 인파가 모였던 그 광장의 민심, 그 소용돌이가 거대한 힘의 한 줄기를 형성하고 있고 윤석열 총장의 그 굳은 의지로 울산시장 부정선거 개입을 파내고 기소하고 있는 데 대해서 환호와 박수를 함으로써 문재인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민심을 붙들어 매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고, 셋째로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적어도 30개 내외의 저명한 조회수가 굉장히 높은 그 유튜버들이 매일같이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고발함으로써 민심을 붙들어 매고 있다. 이게 세 번째. 네 번째로는 내부자들이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재인 정권 탄생을 지지하고 그게 호응하는 세력군에서도 비판자가 나오기 시작했던 진중권 교수, 권경의 변호사 등 그리고 참여연대에서도 공소장 공개를 거부한 추미애 법무장관의 행태에 대해서 비판하고 하는 등 그 내부자들 가운데서도 그걸 비판하는 그런 소리가 나오게 됐다. 이거 4개 방향에서 이 민심의 불길을 지켜주고 있는데 그대들은 이 민심의 불길을 담아내는 그릇의 역할을 제대로 해오지 못했고, 그러면 오늘을 기해 가지고 어떻든 이 그릇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 정치학 교과서에는 서로 경쟁 집단끼리의 선거라고 하는 것은 유권자가 이쁜 놈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나쁜 놈을 안 되게 하겠다는 심리로 누군가에게 찍는, 그래야 반사적으로 그 표를 많이 모으는 쪽이 당선이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 미래통합당의 입장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개 방향에서 민심의 불길을 이렇게 지탱해 주고 있어요. 이를 끌어모은 것은 지금부터라도 그들이 감동을 생산해야 됩니다. 감동을 생산해서 국민들이 그대들을 향해서 표를 던질 수 있도록 감동의 그릇을 만들어야 됩니다. 어떤 것이 그러면 감동이냐? 까마득하게 잊고 있지만은 예를 한 2가지 들겠습니다. 2004년 총선거를 앞두고 박근혜 대책위원장이 했던 그 행보, 천막당사. 여의도의 멀쩡한 빌딩을 다 팔아버리고 천막당사. 그게 얼마나 감동을 줬습니까? 그러한 감동을 생산해야 돼요. 또 그보다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96년 15대 총선거 때에 선거대책위원장 중에 한 사람이 전국구 비례대표 당선권을 스스로 포기하고 당선권 바깥에 포진하면서, 그래야 곳곳을 다니면서, 수도권 곳곳을 다니면서 저까지 국회에 보내주시려고 한다면 우리 이 후보를 압도적으로 당선시켜 주십시오 하는 거, 그 감동이 그 부분에서 생산이 됐습니다. 서울 시내만 두고 보면 47개 선거구 가운데 모두 아슬아슬하게 1000표 내외의 간발의 차이로 그 당시 자유한국당 후보가 27석을 확보하는 그런
어떤 의미에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그 선대위원장의 그러한 희생 헌신의 모습이 그게 자극제가 됐다는 것을 모두가 인정하는 바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대목에서는 제가 제 일을 제 입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서 다소 민망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깎아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세상 만사 억지로 되는 법이 없지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 억지로 되는 법이 없지요. 미래통합당 앞으로도 갈 길이 첩첩산중입니다. 그게 당직을 두고 또 공천 과정에서 이 사사건건 충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잦아지면 이 통합의 효과, 그나마 그 통합의 효과가 완전히 멸실되고 말 것입니다. 여기에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지도자들이 일대 결단을 해야 됩니다. 이 단계에서라도 선거대책위원회를 꾸리고 공천 과정에서 국민을 감동시킬 수 있는 요소들이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는지를 찾아서 거기에 희생하고 헌신하는 요소를 보태야 됩니다. 그러지 못한다면 문재인 정권, 민주당이 과반수를 넘어 개헌선까지 확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대들의 목표는 기본적으로 과반수 획득이고 나아가 탄핵이 가능한 3분의 2 의석까지 확보해야 된다 하는 이런 결단, 이런 희생정신, 이것을 앞으로의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지 못할 때 그대들은 이 선거 결과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책임이 지는 게 아니라 역적의 책임을 져야 되는 사태가 올지도 모릅니다. 그대들을 지켜볼 것입니다.